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아연이입니다. 언어 시리즈 제3탄 일본어를 주제로 이번 영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학생분들께서 J-팝을 요청하셔서 J-팝으로 수업을 해드리곤 하는데 문제는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번안해서 부르다 보니까 미묘하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발성에는 문제가 없고 호흡도 괜찮고 홍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미묘하게 맛이 안 산다고 할까요? 오늘은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발음에서 오는 뉘앙스와 더불어서 일본어는 어떠한 박자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는 모라 박자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모라라는 단어 자체부터 좀 생소하시죠? 모라는 음절보다도 더 작은 단위를 뜻합니다. 일본어에서는 모라가 기본 리듬의 단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받침으로 단어가 마무리될 때도 있지만 일본어는 모음으로 항상 발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점은 한글 같은 경우에는 모음 발음이 길어진다고 해서 단어의 차이점이 안 생기지만 일본어는 모음의 개수에 따라서 단어의 뜻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모음의 개수에 따라서 모라가 추가가 된다는 뜻이죠. 모음의 개수가 추가될 때마다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우선 소리를 뜻하는 오토, 여기에서 뒤에 모음이 추가가 되면 오토,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버니를 뜻하는 오바상에서 모음 하나가 더 들어가서 오바상이라고 발음을 하면 할머니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글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해서 단어의 뜻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일본어에서는 모음이 발음되는 시간에 따라서 단어의 뜻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음과 초금의 개념이 있는데요. 비음 같은 경우에는 요 발음으로 중간에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금은 작은 츠 모양이라고 하죠. 이 작은 츠 모양의 초금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잠깐 멈춰야 되는 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금은 자음을 잠깐 멈추는 정지 시간 같은 거여서 초금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발음을 잠깐 멈춰야 하는 정지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과 같은 비음에 대한 개념은 쉬운데 이 초금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발음을 하다가 잠깐 멈춰야 돼서 한글 같은 경우 발음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특성이 있는 반면 일본어는 잠깐 쉬는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일본어로 발음할 때 가코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가코 이렇게 초금에서 멈춰주고 뒤에 발음을 이어서 덧붙여줘야 됩니다. 가코 이렇게 말이죠. 마치 한글로 치면 학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모음 발음을 추가로 살펴볼게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아에 이오 우를 할 때 확실히 후두의 위치가 바뀌면서 아에서 우로 가면서 소리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 모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중성 모음인 어 모음 한마디로 이렇게 소리가 약간 뒤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소리가 약간 앞으로 붙어 있는다는 느낌이 들죠. 특히 우 발음 같은 경우에는 한글처럼 후두가 깊게 내려가는 우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혀끝이 살짝 입천장을 찍어주는 듯한 느낌인 우와 으 사이의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음하는 모음의 느낌은 무겁고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살짝 글로탈이 들어간 느낌처럼 아, 이, 우, 에, 오 이런 느낌으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의 발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모음 발음도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한글 발음으로 그대로 일본어를 부르게 되면 다소 무겁거나 혹은 다소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글로탈 느낌을 살려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훨씬 더 맛이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한글 느낌을 살려서 일본어를 부르면 이상한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성시경님의 히로인을 듣고서 진짜 감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공명의 위치였습니다. 우선 성시경님의 히로인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고음을 지르셨다기보다는 두성으로 노래를 가볍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로인의 원곡자인 백넘버님 같은 경우에는 후렴에서 시원하게 소리를 앞으로 뱉어주셨죠. 그래서 그 디테일이 다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확실히 성시경님 같은 경우에는 한글 발음에서 사용하는
어둡고도 부드러운 모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국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비관과 구강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느낌을 주셔서 소리가 더욱더 부드러워졌다라는 특징을 저는 느꼈습니다. 君は誰に会いたくなるんだろう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에는 어 발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두가 무겁게 내려가는 모음을 사용하지도 않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곡자인 백넘버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리가 앞으로 붙어 있고요. 발음도 대부분 앞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君は誰に会いたくなるんだろう 그리고 비음이 명확하게 살려지면서 그 앞으로 붙는 소리가 좀 더 힘을 받아서 소리가 시원하게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なるんだろう 성시경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 헤드보이스 자체가 소리가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성모음의 특징들이 더욱더 되살아나서 이렇게 약간의 허밍이 걸쳐진 듯한 공명의 느낌이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강과 구강이 자연스럽게 같이 사용이 됨으로써 소리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고 있죠. 한국 감성 발라드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공명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J-팝을 부르실 때는 한글로 발음을 바꿔서 부르시더라도 원곡자의 발음 디테일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비음, 그리고 초금, 그리고 모음 발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모음 발음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지 이 느낌만 보시더라도 J-팝을 훨씬 더 맛있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원곡자의 히로인 느낌도 성시경 님이 부른 히로인 느낌도 둘 다 너무 좋아합니다. 왜 노래방만 가도 한글 발음으로 자막이 뜨지만 일본어로도 같이 써 있잖아요. 그때 뭔가 비음과 이 초금이 보인다면 혹은 잠깐 멈추는 시간 요것만 주셔도 맛이 훨씬 더 잘 사시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J-팝을 조금 더 맛있게 부르는 방법과 간략한 히로인 분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